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체적으로 카드 사용 데이터 분석 내놓는 거 그거를 시장이 사실은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도 그게 발표된 데이터하고의 차이가 적은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소비가 그렇게 뭐 SVB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은 견조하게 그래도 다행히 지금 향후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실은 그때들이 저점이었던 경우가 네. 훨씬 많습니다. 예. 예. 부채 한도도 있을 것이고 뭐 침체가 정말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사실 마음 한켠에서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요. 그리고 미중 간의 그런 무역 분쟁 같은 혹은 더 나아가서는 뭐 워런 버핏도 지금 지정학적 얘기를 하는 판국에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실적이 최고 갑이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미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간 것처럼 만약에 실적이 앞으로 나온다. 또 포트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네, 86번가 정광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어젯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젯밤 시장은 네. 일단 그 부채 한도 협상에 네. 대해 가지고서 일부 있었던 기대가 네. 아무래도 좀 없어진 점. 네. 그러니까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행사 참석을 앞두고 혹시나 이번에 2차 협상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도 일부는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여전히 이제 좀 불확실성 속에 네. 남아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그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기대를 전혀 안 하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근데 요 데이터 자체가 예상치 대비해가지고서는 약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이제 좀 시장에 사실 이제 소매 판매 나오고 바로 선물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이 좀 시장을 좀 짓눌렀던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디포도 관계가 있었나요? 네, 홈디포 실적의 경우에도 네. 지금 요번에 예상 대비해 가지고서 좀 이제 그 향후 특히나 네. 그 가이던스를 좀 좋지 않게 줬던 점이 예. 또 역시나 요쪽 관련해서는 관련 업체들까지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우가 좀 더 큰 폭으로 빠지고 나스닥은 그래도 견적에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빅테크의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빅테크에 대해 가지고서 좀 차별적으로 좋아한다. 이게 뭐 결과로 나와 있으니까는요. 네. 특히나 이제 어저께 그 나온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달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 네. 그 결과를 보니까는 가장 붐비는 포지션의 1등이 그 전월에 이어가지고서 이번에도 역시나 빅테크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등은 또 미국 은행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숏뱅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지금 다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러면은 좀 싫어하는 게 들어가고 꺼려하고 네. 나스닥을 더 좋아하는 그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고 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까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온다라고 가정은 하질 않는데 근데 은행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경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아직까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매매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빅테크가 합니다. 은행 섹터보다는 경기에 대해서 좀 피해갈 것이다. 네, 훨씬 경쟁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또 여기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발표하는 걸 보면 뭐 이런 거 하고 무관하게 뭐 더 금액도 늘려나가고 하다 보니까 주주 친화적이고. 그래서 훨씬 좀 안전하다. 뭐 이제 사실 이 시대에서의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원래 같으면은 이런 주식들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방어주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조금 바뀌는 것 같네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 금융주에 대해서 네. 뭐 전에 그런 얘기들도 하듯이 은행의 주인이 주주냐 하는 것부터 의심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미국도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도 은행은 꼭 주주만의 그 회사가 아니라 뭐 경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뭐 연준의 압력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뭐 100% 주주를 위해서 일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딱 나타나게 된 네. 것이 금융위기 전후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는 오히려 금융 쪽이 미국이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네. 더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사실은 금융사에 대한 지원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권에서도 지원은 했지만 그 납세자들의 눈치가 상당히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경로로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네. 몇몇 은행들의 경우에는 뭐 정말로 영업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 네. 뭐 추가적으로 늘리지 못하도록 압박도 넣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주주 친화적 정책을 쓰는 것도 완전 이제 자율이라고 사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좀 나빠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뭐 장기적으로 이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을 지금까지는 누르고 있는 네. 그런 요인으로 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또 주목하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계속 네.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6월 1일이 엑스데이트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옐런은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제일 걱정들 하시는 건 네. 2011년도의 사례. 네. 네. 그때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일 걱정을 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뭐 그때의 사례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초유의 일을 겪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도 협상 그 자체의 문제가 이제 기본에 깔려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으로 연결돼서 파급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신용 등급이 강등된 걸로 발현이 되었고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고 나니 미국에 대해서 투자 나아가가지고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 갖고 이게 투자가 되겠느냐인데 그때 이제 저도 기억에 제일 남는 거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그 금융시장을 공부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밸류에이션 방법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는 거를 배우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이다, 미국채라고 우리가 기본에 깔고 가는데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게 버렸던 게 그때 당시에 근간을 흔들었던 저는 제일 큰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과연 요런 이제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진다라고 해가지고서 과연 그런 신용평가사에서 또 뭔가를 건드리게 될까? 혹은 건드리게 되더라도 이미 한번 그때는 처음 겪는 일이었고 이번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그 영향이나 그런 것들은 그때 비해선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그 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냐 나쁘냐라든지 네. 아니면은 부채라는 것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뭐 함부로 하고 있다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채 느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그 소위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네. 그게 언제일지는 사실 현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리 예단한다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땠냐면은 부채 비율 90%를 굉장히 그게 뭔가 아주 그 선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봤었어요. 네. 그러고 나면은 성장률이 갑자기 부채 때문에 오히려 더 꺾이게 되는 부채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봤었는데 11년도가 딱 90%가 미국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미국이 이래도 될까라는 것도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대비해가지고서는 뭐 부채에 대해 갖고서 관대하죠. 지금 지금 몇 신용평가사들이. 퍼센트가요, 참고로? 지금은 뭐 120%뭐 네, 이렇게까지로. 네, 네, 네. 다만 이제 코로나 한창 때에 비해서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네, 상황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변해가지고서 만약 여기에 대해 워닝을 주려고 했으면 미리미리 지금 신평사들에서는 사인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뭐 일단은 저는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영향이 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신평사가 이번에 협의 못해도 신용등급 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내리고 내가 보기에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가 내려놓고서 자기네가 제일 많이 놀랐기 때문에 안 내릴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근데 이게 협상이 되더라도 어쨌든 6월 1일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시장이 예. 지속적으로 압박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이제 투자자분들은 좀 괴로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슈가 있는 한에서는 사실은 뭐 소위 말해서 세게 베팅을 하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이제 이슈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것도 깔려 있지만은 사실 간밤에는 주식 시장을 보면은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네. 중국에서 데이터가 뭐
전년 동기 대비로 좋기는 했지만은 예상 대비로는 좀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지표들에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적 시즌 지나면서도 보시면 실적이 좋으면은 뭐 과거 실적 시즌 대비해서는 좋게 반응을 덜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또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켠에서는 지금 이 이벤트에 대해 가지고서 우려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가 그래서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시장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된 데이터가 최근 한 1, 2주는 사실은 예상 대비로는 다 조금씩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향도 좀 받고 있다 보고요. 그 점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특히 국내 시장 관련돼서는 어제 사실 그 중국의 그 데이터들 거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예.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가. 네, 일단은 제일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네. 거는 소매 판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소비가 중국에서 개선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인데 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4월 달이 상해 대봉쇄가 시작된 첫 달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때가 갑자기 부진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나 네.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의 기대는 눈높이 높아서 21%까지로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그 전월에는 예상 대비 소매 판매가 더 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눈높이를 더 높였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라는 네. 식으로 나왔었고 우리 증시에 사실 반도체 주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쪽에서는 매물이 나왔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서요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고 있고 위드 코로나가 되다 보니 네. 처음에는 좀 선행 데이터만 좋다가 지금은 동행 데이터가 한 달은 잘 나왔고 한 달은 못 나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궤적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고 제 생각에는 뭐 이게 풀려나가는 과정이니까는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보면은 뭐 중국 시장에 직접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이제 그 움직임을 보면 그저께 오히려 월요일 날은 많이 올랐는데 뭐 어제는 조금 네.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월요일 이전까지 빠지는 건 아니고 중국 시장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중국 네. 시장은 연초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좀 기대감이 있었죠. 이제 네. 코로나 딱 풀리고 나면 네. 금융시장에서의 기대는 조금 앞서 나갔었다가 네. 근데 생각보다 동행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는 네. 선행만 올라오다 보니까 또 주식이 실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기대감으로 오르고 네. 그다음 실제 숫자를 봐야 오르는 건데 네. 지금은 실제 숫자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라고 네. 하면은 소비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중국에서도 소비자들이 뭐 지금 초과 예금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하니까 그것들이 좀 실제로 이제 시장으로 풀려 나가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고 기대를 사실 조금 더 했던 거는 그것도 있었습니다. 예금 데이터가 중국도 나왔는데 네. 그 이제 처음으로 이 예금이 감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금을 빼서 과연 뭘 했겠느냐라고 네. 했을 때 소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네. 물론 빚 갚는 데도 썼을 것이고 네. 소비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소매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갔던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예금을 좀 깨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제로 코로나 할 때는 정말로 예금을 계속 쟁여놨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격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얼마나 오래 흘러갈지 모르니 최대한 방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 서구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예금이 늘어나면 그걸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했는데 중국은 아주 방어적으로 그걸 완전히 이제 품에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는 일단은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는 초과 예금에서요. 뭐 결국은 소비로도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금 관련된 게 조금 더 먼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예. 기대감을 그 전날 가졌던 거죠. 특별하게 그렇진 않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중국의 소비는 시장의 예측보다 좀 느리다. 뭐 예. 이제 1대1 전 주고받았다 생각합니다. 그 전달은 잘 나왔었고 예상 대비로 네. 이번에는 예상 대비로 조금 못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들도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네. 쪽에서 네. 특히 이제 소매 판매가 나오더라도 네. 그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네. 각각의 분야별로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덜 좋으냐.
그러니까 중국도 좀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나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정책을 펼쳤다가 네. 다시 문을 열게 되니까 소비자들의 행태가 어떤 식으로 먼저 툭툭 삐져나오게 될지에 대해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는 데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상은 하지만 가령 이제 밖에 다니고 하니 여행이 좋을 거야. 네. 아니면은 이제 화장도 색조도 하고 이런 네. 쪽으로 잘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그 강도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예측의 정확도나 이런 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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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뭐 소비가 정말 만만치 않게 크게 중요한 네, 네. 나라인데 간밤에 소매 판매 데이터 이거를 좀 네. 세부적으로 봐주세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사실 소매 판매에 대해 가지고서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체적으로 카드 사용 데이터, 자기네 고객들 네. 그걸 가지고서 분석 내놓는 거, 그거를 시장이 사실은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도 그게 발표된 데이터하고의 차이가 적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했었냐 하면은 사실은 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가 시장하고는 거의 똑같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월 대비 0.8% 봤었는데 지금 0.4%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건데, 근데 또 이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전월치가 0.3%포인트 플러스로 수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오른 거네요. 약간 이제 조금 부진하게 나온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하면은 소매 판매는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소비가 그렇게 SVB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은 견조하게 그래도 다행히 소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어제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월간.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어떤 뉴스에서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워낙 주식을 안 사가지고 네. 빠질 것도 없다. 네. 사야 빠지지 그런 아침에 네네네네. 뉴스 있었잖아요. 네, 네. 그 펀드 매니저들 그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즘? 네, 그 헤드라인으로 잡히는 게 예. 가장 이제 안 좋게 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거의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안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현금 비중은 더 높아졌고요. 네. 미래 성장에 대한 그 예상치도 더 나쁘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향후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네. 측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네. 아니면 노 랜딩이냐. 네. 조사도 보면 노 랜딩은 이제 10% 정도도 안 되고요. 네. 소프트냐 하드 가지고서만 이제 거의 네, 결과가 네, 나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점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 거기에 대해 저희도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아직까지도 네. 말씀드렸는데 그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영향을 받지만 하나는 안 샀으니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되게 네. 그냥 특별한 그게 백그라운드가 없더라도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별로 안 사면 그 다음엔 되게 어떻게 됩니까? 오릅니까?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현금 비중이 많이 높았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주식을 아주 언더웨이트 시켜놓은 예.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때들이 저점이었던 경우가 네. 훨씬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 이렇게 무리지어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예. 남들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네. 분위기에 따라 가는 게 많이 있는 편이고, 또 아무래도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을 반영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질 않아요. 네. 근데 가령 지금 부채 한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침체가 정말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사실 마음 한켠에서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요. 그리고 미중 간의 그런 무역 분쟁 같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워런 버핏도 지금 지정학적 얘기를 하는 판국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있다 보니 조금 내 포트에서 버퍼를 마련해 놓을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우리 많이 얘기하는 블랙 스완이라든가 아니면은 테일 리스크 같은 거를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더 심각하게 본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들이 조금씩은 다 네.
펀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고 그 점이 제가 볼 때 만약에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실적이 최고 값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은 실적의 추정치가 올라간 거인데 실제로 미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간 것처럼 만약에 실적이 앞으로 나오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 생각이 많이 또 포트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까지로는 흐름은 작년 10월까지가 정말 안 좋았다가요. 그 후에 조금 부정에서 긍정으로 살짝 개선이 되어 가다가 3월 달에 있었던 SVB 이후로 다시 부정적으로 확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런 기관 투자가 특히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